10월 9일 수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은 뭐 휴일이라서 전부 다 다들 쉬고 계실 텐데 잘 쉬고 계십니까? 음, 한 주에 이빨이 빠진, 이렇게 휴일이 있는 이빨 빠진 한 주는 매매가 조금 상그럽죠.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런데 집중력을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 복귀 한번 해봅시다. 전일 미션 종목들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는 네 가지 섹터,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벤트 섹터, 기술주 섹터, 이슈주 섹터, 이렇게 네 개로 만들어 보았는데, 바이오 섹터는 좌우 상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같이 한번 봐주라. 어떤 방향, 헬릭스 미스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는 게 좋다. 한번 봅시다. 일단 헬릭스 미스는 조금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시가 18% 뛰었으면 이 종목은 그날 상한가를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시가 18%에서 25%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결론적으로 한 5% 뛰기밖에 못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시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근데 아침에 시가 18% 들어간 사람들은 역시 상한가를 못 가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죠. 시가 18%에서 25% 겨우 한 5% 정도, 5, 6% 정도 올라갔다가 상한가를 못 가니까 밀려서 내려서 8%대까지 이제 밀리게 되죠. 음, 저희들도 헬릭은 우리가 상한가를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 24%인가 25%대 마무리를 쳐주고 중간에 한두 번 짧게 도전했다가 10%대 다시 도전을 했죠. 한 8%가 이기니까 10%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올라간 폭이 한 12% 수익금까지 올라가는데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역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영원히 피는 꽃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의 영역이 중요하죠. 대응의 영역이. 자, 그럼 헬릭스 미스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침에 다른 애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날 바이오 섹터에 가장 돈이 될 만한 애는 신라젠이 최고 돈이 될 만했죠. 시가 자체도 낮았고 4.5% 출발해서 26%까지 올라갔으니까 먹을 것은 신라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큰 변동률이 없었죠. 가장 좋은 점은 HLB는 변동률이 좀 있었죠. 시가, 이것도 시가 4% 출발했는데 아침에 15%딱 한 번 10%까지 가고 급락을 다시 하게 돼서 똑같이 헬릭스 미스와 같이 움직이게 됐죠. 저가가 마이너스 7%니까. 이날의 승자는 뭐 헬릭스 미스라기보다도 신라젠이 가장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신라젠에게 헬릭스 미스가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헬릭과 신라젠, HLB 뭐 어느 것을 했어도 바이오 섹터는 그날 당일날은 뭐 어차피 수익 구조는 다 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이토젠하고 이은제약은 역시 오른쪽으로 좌우로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상하로는 필요가 없었죠.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내일 공략 종목 할 때 또 바이오준 한번 더 다루죠. 이벤트 섹터를 한번 봅시다. 이벤트 섹터는 당일날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옆구리에 꼭 놔두고 보고 반응을 내어주는 쪽에 같이 몸을 실어주는 게 좋다 했는데 미래에셋이나 뭐 KB 같은 거는 큰 반응이 없었죠. 시가부터가 뭐 그랬으니까요. KB 11호
플러스 0%, 고가가 플러스 8%. 얘도 나름대로 좀 움직여 줬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뉴인텍이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KB11호도 좀 반등을 준 것 같네요. 뉴인텍 오늘 상가 근처까지 갔죠. 28.5%까지 고가가 올라갔으니까 1,400원. 근데 단가가 조금 그랬는데 28% 고점 찍어주고 이제 하루 종일 내려온 모습인데 미래에셋 대우를 제외하고는 시가 1%에서 보합에 출발해가지고 고가가 0.4% 거의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섹터 쪽에서는 뉴인텍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KB가 조금 그나마 뭐 몇 프로 수익권 준 것 같네요. 미래에셋 대우는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주 섹터 한번 봅시다. 램테크놀로지 이날에 전일 미션 종목의 키워드는 대항마였죠. 대항마. 바이오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다른 섹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얘네들이 무너진다면 얘네들을 대신할 수 있는 대항마는 없을까? 그런 대항마를 가지고 한번 섹터를 꾸미보자라는 것이 전일의 미션 종목이었죠. 미션 종목의 키워드였는데 가장 강했던 대항마 쪽으로는 아무래도 기술주 쪽이 그나마 힘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뭐 이벤트 섹터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같이 움직이지는 못했죠. 역시 한 종목밖에 못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만 유인텍도 모습은 사실은 강했죠. 28% 상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실질적으로 강도로 보면 유인텍이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수익의 폭이나 변동의 폭으로 보면 이 램테크놀로지나 블러스메이지, 오성첨단 소재도 다 나쁘진 않았죠. 램테크 한번 볼까요? 시가가 마이너스 2.2% 출발해서 마이너스 7%까지 밀립니다. 이게 좀 램테크도 참 아쉬운 게 전일에 종가 배팅으로 저희들이 종가 배팅과 비슷하게 보유를 하고 넘어와서 큰 아주 나쁜 모습만 아니면 1차 진입을 했기 때문에 2차 진입을 해서 보유를 할 계획으로 넘어온 건데 일단 잘라놓고 좀 나중에 들어가자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타이밍을 못 놓쳤단 말이에요. 참 아쉽네요. 할 거라고 공략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면 잘라주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타이밍을 좀 놓쳐버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5% 갭인데 말이죠. 네, 급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플러스 21%, 21%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21% 갔으니까 거의 28% 거의 뭐 30% 가까이 수익권은 나왔겠네요. 램테크도 좀 아쉬웠고 블러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 있었던 종목을 놓친 건 좀 아쉽네. 힘은 좀 약했죠. 블러스면 시간도 조금 늦게 출발이 된 것 같고 점심때쯤 출발이 됐는데 큰 폭은 없었죠. 큰 폭은 없었지만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는 이것은 아주 그날 당일의 캔들로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캔들을 만들어 놨죠. 저가가 마이너스 9.4%에서 고가가 플러스 5%, 종가가 플러스 2.5%. 그래도 한 10% 뛰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됐겠네요. 시간이 좀 늦었다는 게 좀 문제였죠. 힘은 뭐 램텍급보다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제는 아직은 숨을 쉬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마쳤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자, 오승첨단은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서 손을 꼽았는데 신라젠이
의외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따라가 주지를 못했죠. 시가가 11.9%면 상당히 시가를 많이 잡아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헬릭스미스가 시가 18%를 제외하고는 대항마 중에서는 그래도 5성 첨단이 가장 좋은 시가를 보였죠. 이렇게 시가를 높이 띄운 이유는 그날은 바이오 섹터가 모습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 아래서 대항마로서 아마도 많은 참여자들이 5성 첨단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의외의 이제 모습을 신라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좀 등락이 좀 심했죠. 상승은 해주면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바이오주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힘이 강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뉴프라이드가 차라리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시가 11%, 11.9% 출발, 고점이 11.4%, 저가가 플러스 0.8%, 종가가 플러스 1.6%. 만일에 11%의 공략을 했다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여기 한 8%대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등락을 견뎠다면 그래도 뭐 한 5%밖에 먹지 못하는 좀 짧은 폭이었죠. 시가가 너무 높으면 이렇단 말입니다. 뒤에 뉴프라이드가 나중에 급등세를 연출은 해줬지만은 뉴프라이드가 오히려 5성은 도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동생이 치고 올라오면 형이 숨을 좀 죽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벤트 섹터도 썩 나쁘지는 않았다. 뭐 저점 진입하는 과정이 이제 얼마만큼 집중력을 유지라고 보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점 진입을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네요. 이슈 섹터는 마니까 FNG와 부산 산업은 흐름을 보면서 이것은 뭐 크게 서둘 일은 아니니까 특히 마니까 같은 건 받아줘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서 3분할 해서 일단 받아 놓자. 내일 모습이 안 좋을 것이므로 받아서 보유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한 14,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했는데 거의 이 비슷하게 내려왔죠. 봅시다. 시가가 마이너스 3%, 저가가 13,900원이네요. 우리들이 14,000원 정도 봤으니까 종가가 14,450원. 이제는 뭐 이 종목을 말 진입해 보유하고 있다면 14,450원 뭐 그걸 깨면은 일단은 나와줘야 되겠죠. 큰 폭으로 꼬리가 좀 짧은 게 흠입니다. 조금 더 끌어줬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한 3% 정도밖에 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꼬리가 너무 짧습니다. 부산 산업 쪽은 조금 전일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마이스터하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것을 기다려봤는데 큰 힘은 없었죠.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자, 금요일날 전체적인 매매 구조는 어느 하나가 다 죽는다든지 어느 하나가 너무 성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골고루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 종목은 선전을 해줬고 대항마 쪽에서도 나름대로 뭐 기술주 쪽에서 오성도 그렇고 뭐 램테크도 그렇고 나름대로 선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벤트 쪽에서는 우리가 미리 종목을 뽑아놓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뉴이텍 정도는 승부 건성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구조는 되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미션 종목 섹터 구성은 나름대로 잘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배울 점이 참 많은데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내용이 좀 방대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하려면 다음 기회에 합시다.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공부하기로 하죠.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오늘이 지금 휴일 아닙니까? 자, 오늘은 휴일인데 중간에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 매매가 좀 까다롭습니다. 날짜 체크하고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10월 10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월 초에 주축은 별로 안 좋다. 휴일 뒤다. 그리고 또 휴일이 얼마 안 남았다. 매매 기본 베이스를 작게 잡자. 자, 그러면 일단 아직 월초지만 목요일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휴일 뒤에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상당히 혼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루 이틀만 더 하면 또 한 주가 끝나니까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조금 혼잡할 거니까 매매를 아주 작게 매매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매매 일수가 연속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쭉 갈 때 하고 이빨에 빠진 한 주가 있을 때는 다시 또 이렇게 휴일이 있는 날에는 다시 또 새로운 이슈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이슈는 점검을 해야 되지만은 휴일 뒤에 휴일이 있고 난 뒤에 이슈는 항시 더 다른 때보다 더 파급력이 좀 크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평일에 지속이 되는 이슈였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고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는데 하루가 쉴 때 나오는 이슈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포도가 넓죠. 아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움직력을 그 다음 날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휴일에 나타나는 키워드나 이슈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말에 나온 이슈를 따져보면 특별하게 지금 주말이 아니고 이번 쉬는 날에 지금 오늘 나온 이슈를 보면 특별한 이슈는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그러면 일단 전일 강세 종목인 바이오주 섹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봐줘야 되겠죠. 바이오주 섹터는. 자, 일단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수급 효과가 잘 따라주는 동조 효과가 좋은 애들로 이제는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자, 현재로서는 신라젠 참 무거운 종목인데도 잘 가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HLB 그리고 메지온 정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네요. 자, 바이오 섹터는 이 네 가지 섹터로만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올리페스나 에이프로젠 제약이 상한가로 가 있지만은 얘네들과는 조금 급이 틀리죠. 급이 틀리고 재료빨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 재료의 두께의 여부에 따라서 얘네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뭐 같은 뭐 어깨니까 같이는 봐줄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신라젠부터 봅시다. 신라젠은 이제 시간에 마이너스 5%. 현재로서 모습이 가장 좋다고 HLB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HLB는 마무리를 지금 못 해주죠. 가장 큰 단점은 가기는 잘 가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물론 가격 단가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상승을 했으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날도 마무리를 못 지어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다는 이렇게 신라젠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마무리를 딱 지어주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이 사실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과연 목요일도 바이오 섹터가 과연 시장을 득세를 할까부터 한번 보죠. 자, 그러기에는 지금 신라젠은 시간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헬릭스 미스는 시간에 3.7% 정도 올라가 있고, HLB는 시간에서 1.5%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도가 약하죠. 예, 강도가 약합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강도가 강하지를 못하다. 또 하나의 단점은 신라젠이 어찌 보면 내일 바이오주의 흐름은 어찌 보면 신라젠이 얘네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같이 상승을 여력을 올려줬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든지 같이 내려오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어느 종목은 대폭 하락을 한다면 이 올라가는 종목을 추종하는, 즉 예를 들면 헬릭스 미스가 시간에 3% 뛰고 아침에 상승을 잡아주면 HLB도 따라가는 같겠죠. 아마 메이존도 따라갈 확률은 조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라젠이 너무 하락폭을 강하게 끌고 내려가 버리면 얘네들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뭐 신라젠이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정거래일에서는 신라젠이 어찌 보면 전체를 끌고 갔다고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일단은 월요일에는 헬릭스 미스를 일단은 봐줘야 되겠죠. 헬릭스 미스를 보고 신라젠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보면서 헬릭스 미스를 강하게 공략하느냐 아니면 짧게 대응을 하냐, 그 차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HLB나 뭐 이런 애들은 좀 부담스러운 이제 가격까지 올라왔죠. 여기에서 거의 12만 몇천 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단기간에 오른 것 중 폭이 크다는 겁니다. 아직은 정확한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이제 시점까지 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승하는 이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뭐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슈는 있지만은 어느 것 하나 정말 눈에 표시가 나는 그런 재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들어내는 곳에 수급이 몰리서 장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이오 섹터는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라젠의 하락폭과 헬릭스 미스의 상승 기세,
이 두 개가 어떤 상관관계로 움직이는지 내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거래일의 강세 종목이었던 바이오 섹터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일 강세가 예상되는 종목, 현재 이슈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 섹터는 나름대로 어떤 이슈가 발생한 것, 현재 시간에서 지금 포진을 해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한진카루, 대한항공우, 대호, PNCU, 지금 이 세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시를 찾아보면 뭐 나타나겠지만은 반도건설 계열사가 4.몇% 이미 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 매집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5% 룰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알려지게 됐는데 시장은 이것을 KCGI 애들로 우호 세력으로 지금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델타는 얘네들 쪽으로 우호 세력으로 보는 쪽이 많고, 아직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현재로서 지금 시장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분율 차이가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건설이 계열사와 같이 가지고 있는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이렇게 해서 한지칼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곳에서 기존에 한진칼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영개발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5% 룰에 따라서 보유 내역을 공개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반도건설량을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은 경영권 분쟁 이런 거 싸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겠죠. 특이한 점은 대호 PNC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재료인지 현재로 정확하게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반도건설 자회사 중에 보면 대호개발이라고 있는데, 얘하고 대호 PNC하고 뭐 관련이 있는지 싶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느닷없이 대호 PNC가 상한가를 가진 거는 얘네들과 같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봐봐야 알겠죠. 자, 이슈 섹터는 지금 이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가 있으므로 경영권 분쟁 이슈니까 봐줘야 되겠죠. 살을 붙이자면 한진칼도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대호 PNCU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대호 PNC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죠.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는 아무래도 한진칼 우가 되겠죠. 그리고 대한항공 우가 이 두 종목이 같이 춤을 같이 잘 출 수 있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얘네들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과연 시장은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강도까지 이 얘들을 끌어올려 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상한가를 가줘야 되지, 상한가를 못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짝을 따로 짓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짝을 지어서 먼저 최우선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래 해서 대응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는 뭐 다른 종목도 같이 봐준다 하지만 항시 이런 섹터들은 이슈 섹터들은 일단은 최우선 종목을 먼저 우선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라고 했으니까 뭐 내일 시가는 높겠죠. 근데 높다고 또 좋아 보인다고 경력급 분쟁이니까 뭐가 되겠다고 무작정 달게 든다. 그건 조심히 해야 되죠. 왜 조심을 해야 됩니까? 이건 우선주란 말입니다. 우선주라는 겁니다. 몸은 가볍고 상승할 때도 잘 갑니다. 잘 가고 호가 보면 보세요. 200주, 500주 뭐 이런 거 보시죠. 갈 때도 잘 가죠. 우선주는. 근데 죽을 때도 잘 죽습니다. 즉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뭐 그래도 3만 몇천짜리 금액대가 있으니까 조심 뭐 크게 그래야 건 아니지만 우선준 조심을 해야 된다. 거래를 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두 종목의 상관관계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분들은 한 주라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결정대로 나는 뭐 일단은 한진칼 우가 대장주로 보니까 이걸 제일 먼저 공략하겠다. 나는 한진칼 우를 보면서 어차피 상한가로 가게 되면 한진칼에 상한가로 가면 대한항공도 간다. 그럼 갭 차이가 많이 나면 대한항공 우를 나는 한진칼 우를 보면서 안전하게 나는 뭐 유동 매매를 하겠다, 추종 매매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이 되고 시간에서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 시장에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키워드로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섹터로 묶어놨을 경우에 그들의 흐름과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홍도가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잘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의 상승 종목은 신뢰도에 항상 의심을 가져라. 항상 의심을 가져라. 매일 장이 마치고 나서 시간에 보면 상한가로 가 있는 종목도 있고 뭐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해 있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로 갔으니까 그 다음날 무조건 하고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그 다음날 꼭 시장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뛰어들면 이 의심이란 것을 없애버리고 무작정 뛰어들면 다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시간의 상승폭에 대한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시 이 점은 머릿속에 두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시간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든지 재료가 없는데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든지 특히 그런 종목들은 물론 상한가 매매에 있어서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재료가 노출된 종목보다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이 실제로는 더 무섭고 강한 모습을 연출할 때가 많다라고 상한가 매매 상한문에 저희들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 아주 많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많지 않은 경우에 속한데 시간 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더더군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많지 않은 확률적으로 많지 않은 것보다는 나쁜 모습을 보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조심하는 게 좋죠. 자, 이슈 섹터는 일단은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 어차피 이슈가 발발이 됐으니까 봐줘야 되니까요. 섹터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일 생각대로
바이오가 강세를 보일까? 안 되면 과연 내일 얘네들이 시장에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간 만큼 좋은 모습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안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놔야 되겠죠. 이 두 개가 시장을 유린을 하지 못하면 틈새 종목은 꼭 채워놔야 되겠죠. 기술주 섹트 같이 넣어 놓읍시다. 블러썸 MNC는 정거래일에 음봉에서 양봉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켜 놓읍시다. 신라젠. 자, 기술주 섹터 한번 봅시다. 사이토젠부터 봅시다. 사이토젠은 같이 휩쓸려 다닐 확률은 많습니다. 확률은 많습니다만은 만약에 사이토젠이 얘네들과 전혀 무관한 흐름을 보인다면, 즉 얘네들은 만일에 하락을 한다든지 상승을 한다든지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얘가 같이 움직인다면 거래를 하지는 마십시오. 반대로 움직일 때만 사이토젠은 공략한다. 즉 뭐 헬릭스미스나 HLB가 상승을 하는데 얘도 올라가려고 땀빡땀빡 한다. 그러면 거래를 하지 마시고, 얘들이 상승을 하는데 얘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죽는데 얘가 도리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에스모 봅시다. 실제로는 에스모는 이 날짜의 하루에 에너지가 사실은 이 3일 정도의 폭 에너지만큼의 강한 폭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일어나고 나면 그냥 이제는 보통 이런 종목을 잘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뭔가 할 게 없을 경우에는 수급이 확인이 된 종목에는 자꾸 수급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이는 흐름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번 크게 파동을 준 뒤에 3일 동안 이렇게 놀고는 있지만은 자꾸 위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옆에 놔두고 있다가 절대 양봉에서는 공략하지 마시고, 음봉이 내려와서 있을 때 자세히 보고 있다가 흐름이 움직이면 그 음봉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했으면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블러썸 MNC는 얘가 이날 음봉으로 끝났으면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양봉으로 종가사 맞춰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세력이 붙든 간에 조금 나름대로 움직일 줄 아는, 머리를 좀 쓸 줄 아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봐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놈은 음봉일 때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다가 양봉에서 출발해서 음봉으로 쳐졌다가 다시 양봉을 회복할 때 그때만 공략을 한다. 그런 마인드로 음봉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도 저 역시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통계적 확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신라젠을 봅시다. 신라젠을 바이오 섹터에서 안 보고 따로 기술주 섹터로 떨어뜨려 놓은 것은, 신라젠은 금요일날은 얘네들과
다른 모습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얘네들과 다른 모습으로 갈 확률이 많다. 하지만 이 다른 모습이 얘네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라젠을 기술주 섹터로 옮긴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에 마이너스 5%니까 종가상 15%까지 올라 마이너스 5%니까 내일 모습은 좋지 않겠죠. 시가는 좋지 않은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음봉의 끝을 한번 노려는 볼 텐데 아마 충분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충분하게. 왜냐하면 신라젠은 내일은 많이 흔들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나와 있는 재료나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는 하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또 의외로 선전을 하게 된다면 또 신라젠은 갈등에 휩싸일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기술주로 넣은 것은 이런 개념을 보지 말고 바이오의 흐름을 보지 말고 이놈 한 놈만 적어도 큰 음봉을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마인드로 보자는 뜻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섹터가 세 군데 섹터가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이슈 섹터, 기술주 섹터. 이벤트 섹터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내일 모레 11일 날 고롱 티슈진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한번 잘 보세요. 티슈진이 움직임이 어떤가. 코롱 생명과학. 코롱 생명과학을 일단 감정에 올려놓고 한번 보십시오. 굳이 보자는 이유는 11일날 사실은 뭐 어찌 될지는 알 수도 없죠. 일단 뭐 나와 있는 이슈로 보면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뭐 그러니까 요즘 또 분위기가 바이오주 분위기가 좀 좋죠. 이렇게 상승을 지금 해주는 모습도 있고 이런데 이 기대는 11일 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겠죠. 혹시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옆에 올려놓고 한번 보십시오. 고롱생명과학은 의외로 또 어찌 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외에 기세주 종목이 몇 종목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요. 내일은 전체적인 마인드를 날짜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다 더 많이 하면 좀 정신이 사나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세주 종목은 빼죠. 빼고 왜 제가 종목을 더 압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왜 압축을 해야 됩니까? 그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매매 기본 베이스를 작게 잡자라고 벌써 우리가 포지션 파악을 할 때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종목을 많이 하지 맙시다. 전체적인 매매 운용 요령은 여러분들도 이 강좌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건데 확인 절차를 거치라고 제가 분명히 합니다. 서둘러 사지 말고 보라고 하죠. 보면 죽을 놈과 살 놈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일찍 먼저 엉덩이를 들어준 놈부터 약간 아침에 시초가 타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죽어 있는 쪽에서 엉덩이를 들리는 놈들, 이런 놈들을 잘 보면 지금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분류 자체가.
그러면 매매가 매매의 연동성이 좋지요. 그래서 매매의 리듬을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처리하고 두 개 처리하고 세 개 처리하고 네 개 처리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시 첫 번째 진입을 할 때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 어떤 섹터나 종목을 공략 중요한데 거기서 뭔가 엉켜버리면 나머지 공략도 많이 엉켜버리죠. 그래서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이빨 빠진 주라 여러모로 또 매매가 까다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바이오주가 좋다고 해서 또 바이오주에만 모든 것을 던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듯이 항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꽃이 피었다가 또 떨어지고 또 새로운 꽃이 나고 영원히 피는 꽃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날의 파동의 폭을 우리는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줄 때는 너무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폭, 나의 파동의 폭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챙겨 잘라서 가져오는 것, 자꾸 가져와서 쌓아가는 것. 다람쥐처럼 도트를 입에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네 개 넣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놔야지. 한꺼번에 다람쥐가 한꺼번에 뭐 10개인가 20개를 입에 양손에 들고 한꺼번에 입에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씩 집어넣거든요. 입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딱 물어가지고 그래갖고 무서운 동물 나타나기 전에 얼른 저 집에 들어가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먹어 맛있단 말이죠.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치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5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벌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자, 내일 목요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을 어떻게 하냐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좋다. 이것을 가장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합니다. 목요일은 매매 기본 베이스를 짧게 잡자. 그리고 휴일 뒤다. 그리고 휴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하루 종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담아 놓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일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성함문의 문주였습니다.